영화 제리 맥과이어의 명언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Show me the money. 나에게 돈을 보여달라. 자, 메이저리그의 최고의 슈퍼에이전트 누구죠 여러분들? 네, 바로 스캇 보라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국내 팬들에게는 류현진의 에이전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스캇 보라스 진짜 슈퍼에이전트 맞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TKTV 누구겠습니까? 데니엘 킴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참 빠르지 않습니까? 류현진 선수가 FA 자격으로 FA 시장에 나온 지가 벌써 1년 반 정도 됐네요. 2019년 시즌을 마치고 난 이후에 드디어 시장에 나왔습니다. 당시 스캇 보라스가 정말 바쁜 그런 오프 시즌을 보내고 있었죠.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했었습니다만은 류현진 선수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4년 8천만 달러 보장을 받는 그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많이 받았다, 괜찮은 조건이다, 뭐 이런 의견이 대다수였고요.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류현진 선수, 그때 DKTV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1억 달러도 노릴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실망스러웠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류현진 선수가 나이가 있고 부상 경력이 있어서 그 정도면은 많이 받은 거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일단 나쁘지 않은 그러한 계약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당시 LA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류현진 선수에게 3년 정도 계약을 제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 뜻은 3년에 6천만 달러 정도. 여러분들 LA 다저스 너무 싼 거 아닙니까? 하여튼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2019년 시즌 오프 시즌 당시 계약을 맺었던 보라스 코퍼레이션 소속 선수들의 계약 조건들과, 그리고 현재 류현진 선수의 계약이 어느 정도로 좋은 계약인지 구단의 입장에서 말이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상당히 많은 보라스 코퍼레이션 대여급 FA들이 시장에 나와 있었죠. 앤토니 랜돈, 스티븐 스트라스버그, 그리고 게리 콜, 그리고 그 다음이 류현진 선수였습니다. 물론 다른 선수들도 있었습니다만은 A급 FA 선수들은 이렇게 4명으로 추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랜돈 선수는 2억 4,500만 달러 7년 계약을 했고요. 스티븐 스트라스버그도 정확히 2억 4,500만 달러 7년입니다. 그리고 게리 콜 선수가 3억 2,400만 달러 9년 계약입니다.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그러한 액수를 보장을 받고 계약을 한 선수들입니다. 자,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8천만 달러 4년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류현진 선수, 이 선수들에 비해서 나이가 좀 많은 편이었고요. 그리고 어깨 부상 경력도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DC가 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1년 반이 지나고 난 이후에 현재까지 이 선수들의 이 활약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볼 레퍼런스의 WAR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류현진 선수 토론토로 이적한 이후에 WAR 총 5.1을 기록하고 있고요. 랜돈 선수 2.3 LA 엔젤스에서 뛰고 있죠. 그리고 게리 콜 선수 류현진 선수와 정확히 동일하게 5.1. 그리고 스티븐 스트라스버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부상으로 제대로 시즌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WAR -0.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 끝난 이야기는 절대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1년 반이 지나고 난 이후에 봤었을 때 정말 류현진의 계약은 최고다. 게리 콜 선수하고 WAR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물론 3년차 4년차 그리고 게리 콜 선수 같은 경우는 5년차 6년차 9년차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한참 더 기다려야 되기는 합니다만은 출발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8천만 달러 계약은 정말 팀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계약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또 FA 시장에 나왔던 보라스 코퍼레이션 소속 선수는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잭 윌러 선수가 있거든요. 윌러 선수 같은 경우에는 1억 1,800만 달러를 보장받았습니다. 계약 기간은 5년이었고요. 류현진 선수보다 나이가 3살 어리기는 합니다만은 잭 윌러가 1억 달러 넘겼으면은 류현진도 1억 달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만은 윌러 선수는 잘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록한 WAR이 5.7이거든요. 필라델피아 필리스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계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을 점검을 했었을 때 계약 조건, 계약 규모, 아마 윌러 선수의 계약과 류현진 선수의 계약이 최고의 계약이 아닐까. 물론 게리 콜 선수가 못하고 있는 건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연봉과 계약 조건을 봤었을 때 류현진 선수와 윌러 선수의 계약이 더 월등히 더 지금까지만 봤었을 때 말이죠, 좋은 계약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오프닝 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스캇 보라스 하면은 또 구단들을 괴롭히고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말이죠, 때로 바가지도 좀 씌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류현진 선수 계약만큼은 구단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리고 보라스한테 찾아보기 정말 착한
착한 계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뭐 선수들의 FA 시장에서 평가는 그 상황, 당시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스캇 보라스도 물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은 뭐 지금 와서 돌이켜 봤었을 때 물론 뭐 지난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조금 아쉬움이 느껴진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류현진 선수 계약에서 진정한 위너는 보라스 아니고요. 그리고 류현진 선수도 아닌 것 같고 진짜 위너는 토론토 블루제이스 구단이 아닐까. LA 에인절스는 랜돈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거의 뭐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죠. 뉴욕 양키스 3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런데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8천만 달러만 보장을 해주고 에이스를 영입을 했으니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류현진, 랜돈, 스트라스버그, 게리콜 이 4명의 선수의 계약 총액은요 8억 9,400만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말이죠 9,968억이고요. 그리고 에이전트 수수료가 5%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 스캇 보라스가 이 4명의 선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받게 되는 수수료가 501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스캇 보라스도 위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계약은요 쭉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 이른감이 있긴 합니다만은 판단을 했었을 때 류현진 선수의 계약은 너무나도 좋은 계약이면서도 이거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게 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뭐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류현진 선수의 계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스캇 보라스 아직도 우리가 슈퍼 에이전트라고 인정을 해줘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 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 야구 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